마지막 단원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앞에서는 모평균이라던가 표준편차를 구하는 단원이었으면 여기는 우리가 모평균을 찾아보는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어려운 단원이기보다도 단순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왜 이렇게 될까 너무 깊게 생각해버리면 이 단원 자체가 어려워지고, 그냥 이거 모평균을 구하는 과정인가 보구나, 그리고 그거를 보고 이제 뭐 그래프를 확인한다거나 이런 것들이니까 주어져 있는 식에다가 우리가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끝나는 단원이야 실은. 그러니까 어렵게 받아들이진 않았으면 좋겠고, 자, 먼저 마지막 통계적 추정 단원, 마지막 단원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단어들만 먼저 정리하면 모집단입니다. 모집단은 어떤 큰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걔를 모집단이다 라고 하고, 그걸 적어보면 알고자 하는 조사 대상 전체. 자, 얘네들을 모집단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 이 집단은 그냥 몇 개, 한 10개, 100개 있는 단체가 집단이 아니라 굉장히 큰 수만큼을 가지고, 개수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얘네들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몇 개만, 우리가 유한계만 뽑아가지고 오는 것들을, 그 유한계를 표본이다 라고. 그래서 그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자료들을 뽑아 놓을 건데, 그 대표하는 것들을 우리가 표본이다 라고. 즉, 조사하기 위해 뽑은 모 집단의 일부분. 이 집단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 다 뽑을 수가 없고, 그 중에 일부를 뽑아서 저 집단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를 확인하는 데가 표본이고, 그 다음에 전수조사는 말 그대로 모 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야. 우리 여론조사 같은 거 하잖아. 그럴 때 사용하는 말들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그래서 전수조사는 모 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거. 즉,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인구 수만큼 전체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성인 남녀의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대표로 골라내는 이런 것들이 표본 샘플링한다, 표본 조사한다 라고 하는 거고, 전수조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할 거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한 명 한 명을 다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전수조사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 인구 전체에 대해서 조사할 수 없는 것들은 뭘로? 대표 성인 남녀의 20대, 30대, 40대 각 연령층별로 조사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표본조사.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어떤 출구조사 같은 거 선거했을 때 누가 더 유리한 건지,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될지 안 될지를 조사하는 그런 것들이 표본조사. 전수조사는 인구 대상을 전체로 하는 건데, 그거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 못하니까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표본을 가지고 집단을 조사하는 게 표본조사인데, 표본조사의 뜻은, 자, 모집단의 일부에 해당하는 표본을 조사하는 것을 표본조사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모집단의 크기는 모집단에 포함된 자료의 전체 개수. 자, 얘를 모집단의 크기. 그러니까 우리 인구나 우리나라 전체 대상으로 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수가 모집단의 크기가 되는 거고, 표본의 크기는 표본조사를 할 때 뽑아놓은 표본에 포함된 자료의 개수. 자, 근데 이때 표본을 뽑을 때 추출하는 방법이 임의 추출.
같은 확률로 추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임의 표본은 임의 추출한 표본을 임의 표본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추출이 있는데 교과서에서 배우는 추출은 임의 추출이고 마찬가지 표본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표본을 뽑는 이유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구나 하는 거 알면 될 것 같고, 자 2번은 모집단의 개수를 많이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4개만 가지고 모집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표본을 어떻게 골라내는지 그 표본을 대상으로 해서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 구하는 것까지 할 건데, 자 0, 2, 4, 6 한 개씩 적힌 4개의 공이 들어있다고 하자. 크기가 4인 모집단에서 한 개의 공을 임의 추출할 때 공이 적힌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잡았을 때 확률 분포는 어차피 하나씩 꺼낼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항 분포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이것의 평균을 구해보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모 집단의 평균은 변수가하고 대응하는 확률이 구해지면 거기에 대한 평균은 똑같이 3 나오고, 그 다음에 변수도 마찬가지 제곱해서 분산 구하는 과정도 똑같이 그리고 평균의 제곱만큼 빼기. 그 다음에 그것의 표준 편차는 양의 제곱군. 자, 그래서 여기서 구한 모집단에서 나온 평균을 모평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분산을 모분산, 그 다음에 표준편차를 모표준편차라고 한다. 근데 지금은 모집단 자체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집단 자체가 4개밖에는 안 되지만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그 모집단의 개수이기 때문에 얘만 가지고 일반화 시켜서 통계적 추정의 내용이 넘어갈 거고, 그러면 이 0하고 2하고 4하고 6이 있었을 때 0, 2, 4,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적어져 있는 이 공을 복원 추출하면서 만들어냈을 때 이제 샘플링 하는 거야. 표본을 뽑아낼 거야. 그럼 여기서 2개의 공을 꺼냈을 때 그 2개가 바로 뭐가 되냐면 표본의 크기가 되고, 표본 평균은 내가 여기서 2개의 건을 꺼냈을 때 나온 숫자가 바로 표본인데 그것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한다. 즉 2개의 공을 한 번 꺼낸 공하고 꺼내서 나온 숫자와 2개의 공을 꺼냈을 때 나오는 그 표본의 평균이니까 2개를 꺼냈기 때문에 나누기 한 거 그냥 단순하게, 그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자? 표본의 평균, 표본 평균이라고 하자. 얘가 표본 평균이고, 이것에 대한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를 따로 또 구해. 얘가 0부터 시작해서 제일 큰 수가 10이기 때문에 표본의 평균은 나올 수 있는 숫자가 0, 2, 4, 6이고 마찬가지. 그럼 이것들의 평균이 바로 표본 평균. 자, 그러면 표본 평균에 해당하는 숫자들은 0, 1, 2, 3, 4, 5, 6. 자, 표본과 표본 평균은 다릅니다. 표본은 그 모집단 안에서 꺼낸 애들이 표본이고,
그 꺼낸 애들에 대한 평균이 바로 표본 평균이야. 근데 그것들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모 집단을 확인하자는 거야. 그러면 자, 이것들의 평균. 자, 뭐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이 이제 뭐가 되냐면 확률 변수가 돼서 걔네들의 확률과 대응시키면 그리고 그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이거를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한다. 자, 그럼 얘는 평균 구하는 과정은 똑같이 동일하게 그리고 그것의 분산도 마찬가지 변수의 제곱 빼기 평균의 제곱하면 2분의 5. 근데 보면 비교해보면 자, 여기 왼쪽하고 오른쪽 비교해보면 표본 평균의 평균도 3이지만 자, 어디냐면 모집단에서 구한 방금 앞에서 구했던 이 모집단의 평균도 3으로 서로 같고 모집단의 분산이 온대. 여기 보면 자, 여기 분모가 얼마냐면 2야. 자, 이게 2가 숫자가 나타낸 의미가 바로 표본의 크기였어. 그래서 이거를 큰 숫자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 모집단 자체가 4개밖에 안 된 상태에서 표본을 2개만 뽑아온 거고 나는 표본을 3개 뽑고 싶어. 그러면 3개가 1, 2, 3 뽑아서 그것에 대한 평균이 이제 뭐가 되냐면 표본 평균이 되고 그거에 대한 확률을 각각의 뽑아놓은 평균에 대한 확률을 찾아서 들어가면 그게 표본 평균의 평균이더라. 근데 얘를 조금 이제 그냥 일반화 시키면 이거야. 모집단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하고는 서로 항상 일치한다. 그리고 분산은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은 모집단의 평균 아니 그 분산을 몇으로 나눈 것 표본의 크기로 나누어 준 것과 서로 같다라고 해. 그냥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다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화 시켜서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 그래서 자, 정리시키면 일반화 시킨 내용이 이겁니다. 모집단의 평균이 m이고 즉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이고 그 다음에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 즉 n개씩만 뽑아냈을 때 표본의 크기가 n개씩 뽑았어. 그랬을 때 복원 추출한 거 뺐다가 다시 넣었다가 그랬을 때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과 같고 분산은 전체 모 분산을 뭘로 표본의 크기로 나누어 준 것과 같고 그것의 양의 제곱근이 바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와 같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좀 더 정확해지려면 표본의 크기가 조금 더 많아질수록 실은 점점 어디에 가까워져 뽑는 개수가 많아질수록 어디에 모집단에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아래쪽 내용이 그 내용이야.
그냥 표본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렇게 모 집단의 특성에서 좀 멀어지는데 골라내는 개수가 뭐 1000명이면 거기서 뭐 600명 단위로 600명을 한번 뽑고 또 다시 600명을 뽑고 또 600개를 뽑고 이러면은 훨씬 더 모 집단의 특징에 가까워진다라는 의미고, 그 내용이 지금 아래쪽에 있는 내용이니까 읽어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의 분포는 대부분이 우리가 그냥 뭐 몇 개, 5, 6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표본 평균도 마찬가지 이항 분포보다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정규 분포로 나타내어 지더라라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이 표본 평균에 했을 때, 임의 추출했을 때, 자, 얘는 분포가,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이면 표본 평균 X반은 똑같이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자, 두 번째는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n이, 즉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 X반은 제곱을 따라간다. 자, 표준화 시키는 것도 똑같습니다. 정규 분포가 대부분이 이제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데, 우리가 실생활하고 관련된 것들도 찾아보면 전부 다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라고 하면 정규 분포표는 없지만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확률을 구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앞에서 지난번에 했던 거랑 똑같이 전부 다 뭐 한다? 확률 변수를 표준화 시키기. 기억나? 표준화 시킨 거 기억나? 시그마분의 x-m 했던 거, 요거 확률 변수 x가 주어지면 시그마 표준 편차랑 평균 이용해가지고 표준화 시켜가지고 확률 변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Z로 나타냈잖아. 이거를 뭘로? 시그마분의 x-m 한 거 기억나지? 예? 봤던 거는 본 거는 기억나지? 표준화 했던 건 기억나지? 표준화는 들어봤지? 표준화는 들어봤지? 자, 그래서 모 평균이 120이고 모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 집단에서 크기가 25. 그러면 자, m은 얼마냐면 120인 거고 시그마의 값이 10이고 n이 지금 표본의 크기가 25야. 그러면 25개를 뽑았단 얘기고, 표본 평균이 즉 X바가 얼마 이상 115 이상 124 이하일 확률을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라 라고 했어. 그러면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그랬지. 그래서 정규 분포는 평균과 뭘로? 시그마의 제곱으로 나타내고, 근데 얘가 누구를 지금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할 거는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이기 때문에 자, 얘도 누구를 따라간다 그랬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라가면 당연히 그것들의 표본들도 정규 분포를 따라가고, 평균은 누구랑 똑같다 그랬다?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 그랬어. 그래서 120 그대로 쓰고 대신에 뭐만
분산만 누구만큼? 표본의 개수만큼으로 나누어 주기로 했어. 그럼 얘는 120, 그 다음에 5분의 4니까 25분의 100이니까 4. 그래서 2의 제곱으로 나타내주게. 그러면 그때 확률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표본 평균의 확률이니까 x바가 얼마 이상? 115 이상, 124 이하. 자, 다 떼더라도 용어하고 누구만 이거 표준화 시키는 것만 기억해도 있잖아. 문제는 다 풀려. 여기는 숫자 갖다 넣기만 하면 돼. 진짜로 넣기만 하면.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뭐하자? 표준화 시키자. 그럼 누구랑 똑같냐면 시그마분의 x-m이니까 요 자리들만 지금 전부 다 바꿔주기만 하면 돼. 그래서 여기는 z바로 나타내주기로 하고 얼마부터냐? 시그마니까 이거지. 여기서 여기 뭐지?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는 얼마냐면 2잖아. 그래서 2분의 해가지고 2분의 115 빼기 조금 넓게 쓰자. 2분의 115 마이너스 얼마? 120 2분의 124 마이너스 120 그러면 얼마냐? 2분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5 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 이하? 2 이하. 그래서 특징에 의해서 0부터 얼마까지? 2.5까지의 확률과 그 다음에 얼마까지? 0부터 2 이하까지의 확률 찾아서 더하기. 그러면 0.4938 더하기 2니까 0.4772 그래서 얼마? 0.9710 하고 계산만 하면 끝. 이것만 할 줄 알아도 통계는 다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한 개의 무게. 한 개의 무게는 평균 20. 그러면 모 집단의 평균 20. 표준 편차가 1. 그러면 시그마가 1. 그 다음에 25개를 한 상자에 넣었다. 그러면 25개를 뽑아온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표본의 크기가 n이 25. 그 다음에 상자의 무게를 뺀 무게가 490 이하이면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그랬을 때 10,000개의 상자 중에서 불량품은 몇 상자이겠는가? 자, 문제에서는 한 개의 평균이 20g이기 때문에 무게가 얼마? 지금 25개에 대한 25개의 무게가 490 이하이기 때문에 한 개의 무게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그럼 먼저 정리시키면 확률 변수 모 집단의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라가고 12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니까 1의 제곱이야. 근데 얘를 표본 평균으로 가져올 건데 평균은 같고 자, 표본의 개수 표본의 크기로 나누어 준 게 지금 얼마냐? 25분의 1의 제곱이기 때문에 5분의 1의 제곱이 분산으로 바뀌고 자, 그 다음에 이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을 물어보고 있는데 얘가 얼마 이상이 돼야 되냐면 자, 이거는 25개인데 지금 불량품으로 판정했을 때 불량품이 될 확률이기 때문에 전체의 개수로 나눠줘야 무게 한 개의 평균 지금 기준이 뭐냐면 한 개의 무게하고 한 개의 표준 편차잖아. 그러니까 25개가 아니라 한 개의 무게로 나눠줘야 되니까 얘가 25분의 490 한 개의 무게가 얼마 이하일 때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그 말이야 지금. 그리고 그러면 P하고 X바가 얼마 이하일 때 한 개의 무게가 19.6 이하이면 그때 불량품으로 하자라는 것. 그럼 그때 확률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줘야 된다? 표준화 시키기. 그럼 마찬가지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평균이 얼마? 왜 120이라고 적었대? 나만 120이라고 적었지? 예. 나만 120인 거야.
다 20이고 나만 120이지? 알려줘. 나는 위에 것만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얼마 이하 Z반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2 이하에 대한 거. 그러면 얘는 우리가 뭐 하기로 했어? 그림상으로 이제 헷갈릴까 한 번 더 접으면 평균이 0일 때를 기준으로 우리가 했고 마이너스 2 이하면 요 영역이야. 여기에 들어갈 확률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칭성을 이용해서 어디서 빼기로 하면 돼? 0.5에서 0 이상 2 이하인 확률 빼면 되니까 0.5에서 얼마만큼 0.4772만큼 빼서 확률이 0.228 0.028 자 그러면 확률이 될 아니 뭐지 불량품이 될 확률 한 개의 무게가 19.6 이하일 때 우리가 그 불량품이라고 하는데 25개를 해가지고 만들었을 때 저 확률은 불량품이 될 확률이 0.028이고 10,000개의 상자 중에서의 몇 상자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만큼 상자의 개수에다가 확률의 개수만큼 곱하면 불량품이 나올 상자의 개수가 나오더라. 자 이걸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래. 불량품이 나올 확률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디에다가 물건에다가 가격을 붙이는 거지. 그래야 회사들이 손해를 안 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는 얼마 정도의 확률로 불량품이 나올 거니까 그럼 10,000개를 생산했을 때 228상자 정도가 불량품이 나올 걸 예상하고 거기에다가 물건에다가 이제 뭐 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이제 그 시중에 소비자가에다가 그거의 가격들만큼 붙이는 거지. 왜냐하면 그거를 뭐 반품을 한다거나 배상을 한다거나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물건에다가 가격을 책정을 했을 때 회사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표본, 임의 추출 해가지고 저런 것들을 구해 놓는 거지. 계산, 비용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앉았다가 갑자기 저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페이지 남았습니다. 자, 모평균의 추정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했던 거는 평균이라던가 표준편차라던가 분산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구했다라고 확률을 구했으면 여기는 제목 그대로 모평균의 추정이야. 그러니까 집단은 모집단은 하나 주는데 거기에 대한 평균을 우리가 계산해서 찾자라는 거. 그러면 그 평균이 어느 정도 구간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지, 그럼 그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얼마인지, 그럼 몇 % 이내의 확률로 우리가 보자라는 것들이 모평균의 추정인데 적어보면 자 모평균의 추정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자,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모평균이 포함되는 구간을 추정하는 것을 모평균의 추정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그 구간 내에 어떤 구간 안에 모평균이 들어갈 거야. 그거를 얼마 정도의 확률로 우리가 믿을 것인지 자 나타내는 말로 자 신뢰도다 라고 하는 것은 모평균이 추정한 구간 내에 존재할 확률.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은 모평균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는 구간.
자, 근데 여기서 모평균 추정하는 구간은 딱 학교에서 우리가 교육과정 안에서 배우는 그 신뢰도는 95%하고 99% 내에서 움직인다는 거. 자, 저 모평균이 들어가는 신뢰도가 95%일 때 우리가 표본 정규 분포 안에 있는 확률을 보면 그 0.95라는 확률을 가지고 있는 구간이 어디냐면 여기 평균을 0으로 놨을 때 좌우 대칭인데 마이너스 확률 변수가 마이너스 1.96에서 1.96 이하인 요 범위 안에 들어갈 확률이 0.95라는 얘기야. 평균이, 모평균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8에서 2.58까지. 자, 좀 더 길어지겠지, 이제 여기서는. 자, 신뢰할 수 있는 구간, 신뢰 구간이 좀 길어져. 마이너스 2.58하고 2.58이라고 하는 구간. 요 안에 들어올 확률이 99%야. 그럼 요 구간 안에 모평균이 들어올 확률은 99%다. 그래서 95%하고 이 숫자들은 그냥 같이 움직이는 애들. 얘네들은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고 어쩔 때는 여기 있는 숫자를 반올림 해가지고 올려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저걸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뭐 2라고 주는 경우도 있어. 문제에서 마이너스 1.96이라는 숫자를 반올림해서 2라고도 나타내고 2.58은 2로 나타내기도 하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되고 문제 보고. 자, 확률 변수 Z가 자, 얘가 0.5란 확률이고 한번 다시 적으면 자, 뭐 할 거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누구였냐면 모평균이 저 구간 안에 들어올 확률이 95%야. 그럼 모평균이 저기에 들어갈 걸 추정하는 거지 그거를 찾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표준화했던 과정을 그대로 거꾸로 다시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1.96하고 자, 얘가 나오는 과정이 뭐였냐면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이었어. 얘가 0.95. 그러면 양변에 루트 n분의 시그마 곱하고 마이너스 그 x바도 이항시키고 그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도 곱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정리했을 때 나오는 게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그래서 이걸 뭘 한다? 신뢰도 95%로 추정한 이 신뢰 구간. 자, 신뢰 구간은 신뢰도를 95%,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저 구간 안에 모평균이 들어올 확률이 0.95인데 우리가 읽을 때 구간을 뭐라고 하냐면 저 95% 확률로 읽는 구간을 바로 신뢰 구간이다 라고 하고 어디냐면 여기 신뢰 구간은 얼마?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에서부터 x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까지. 자, 여기를 신뢰 구간 확률 얼마로? 모평균이 들어올 수 있는 95%의 확률로 모평균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신뢰 구간이 저 구간이다 라고 읽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저 큰 수에서 작은 수만큼 빼주면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래서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보통 1.96이라는 숫자를 바꿔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렇게 외우지 말고 구간의 길이는 실은 최대치에서 최소값만큼 뺀 길이야. 말 그대로 x축상에서의 길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 숫자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기억은 하고 있대. 바뀔 수 있으니까 문제 상황을 보고 이제 거기는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숫자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신뢰 구간을 알려주니까 신뢰 계수라고 하고
그럼 똑같은 걸로 봤을 때, 자, 신뢰도 99%에 대해서는 자, 95%, 99% 이 숫자들을 신뢰도라고 했는데 저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는 넓어져? 신뢰 구간의 길이가 넓어져. 자, 표본의 크기가 커지잖아? n의 숫자가 커지잖아?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는 커질까? 짧아질까? n이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커질까? 짧아질까? 길어질까? 짧아질까? 짧아지겠지? 자, 이겁니다. 자, 신뢰도움이 이거야. 평균이 지금 여기 있어. 그리고 1.96이라는 숫자가 신뢰 계수라 그랬고 저 구간 안에 모 평균이 들어올 확률들이 여기 있다는 얘기야. 자, 표본 평균을 구했는데 걔가 이 자리에 있어.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근데 저 구간 안에 꼭 모 평균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보장은 못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말이 적어 보면 모 평균. 자, 모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의미는 크기가 n인 여러 번 추출하여 신뢰 구간을 만들 때 자, 표본 평균은 매번 바뀝니다. 그 표본을 추출했을 때 몇 개씩, 2개씩 아까 같이 2개 뽑아낼 때 표본의 크기가 2일 때도 0하고 2하고 뽑을 때 평균이나 2하고 4를 뽑을 때 평균이나 달라지기 때문에 표본 평균은 매번 바뀌게 되고 그럴 때마다 이제 모 평균이 저 구간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95%, 이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95%라는 거. 그 모집단의 평균이 표본 평균을 범위를 가지고 표본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했을 때 이 모집단의 모 평균이 저 구간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95%일 거라는 거. 그러니까 들어올 수도 있고 이 구간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건데 들어올 확률이 95%라는 거. 자, 네 번째 예제 문제는 전구를 대량 생산하고 있는 공장이 있다. 어느 날 100개의 전구를 이미 추출하여 그럼 100개가 자, 표본의 크기가 될 거고 수명을 조사한 결과 평균이 500시간, 표본 표준 편차가 40시간이었다. 자, 신뢰도 95%로 해서 모 집단의 평균 수명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그대로 가져다가 쓸 건데
이 공식 그대로 갖다 쓰면 자 x바 해가지고 공식 한번 적으면 95%니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럼 모 평균이 요 구간 안에 자 들어오게 만들었을 때 모 평균을 추정하자라는 것. 자 x바는 지금 누구냐면 표본 평균이지만 우리가 뭐하다 모 평균하고 서로 모 평균은 지금 모르지만 우리가 이 x바 표본 평균의 평균 500시간을 가져다가 뭐 해주고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1.96 곱하기 n이 100개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가 40시간이니까 40 이거 다 계산하면 492.16보다 크거나 같고 m은 507.8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 공장에서 전구를 생산했을 때 그 전구들의 평균 수명이 492.16시간 이상 507.84시간만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 자, 99%는 그대로 바뀌는데 그대 똑같고 어디만 1.96과 2.58로만 바뀝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만 그대로 가져다가 x바 2.58 그래서 m이 489.68 자, 5번입니다. 어느 고등학생 전체 키는 자 5cm 정규 분포를 이룬다. 모 평균 m에 대한 신뢰도가 95%고 신뢰 구간의 길이가 4.9cm 이하가 될 때 자 신뢰도 95%면 신뢰 계수가 얼마라 그랬냐면 1.96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 구하는 식이 자 신뢰 구간의 길이가 이거였어요.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얘가 신뢰 구간의 길이였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기. 2 곱하기 1.96 곱하기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의 최소값이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얼마냐면 5. 자 얘가 얼마 이하가 되도록 4.9 이하가 되도록. 그럼 루트 n이 4보다 크거나 같고 n이 16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의 최소는 16. 자, 식에다가 그대로 가져다가 계산만 하면 끝. 자, 마지막 2번입니다. 표준 편차가 1로 알려진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 집단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일정한 신뢰도로 구하려고 한다. 표본의 크기가 n 다른 거 놔두고 표본의 크기 찾고 신뢰 구간의 길이가 2. 자, 그 다음에 이었다면 표본의 크기가 얼마일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0.5가 되는가 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신뢰 구간의 길이 자, 2 곱하기 k가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1
자, 여기 K는 뭐라고 돼 있냐면 신뢰도가 일정한 신뢰도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 K의 값은 그냥 하나의 상수. K는 신뢰 계수. 자, 얘가 얼마가 됐을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2니까 신뢰 표본의 크기가 4일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2였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뭘로 들어가면 된다. n은 마지막에 정리만 하면 되지. 신뢰 구간의 길이가 0.5니까 n자리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돼? 4 대입하면 되지. 예? n자리에다가 얼마 4 대입하면 k값 나오겠지. 그지? 요 조건 있잖아. 표본의 크기가 4일 때 신뢰 구간이 2였잖아. 그러면 k의 값 구할 수 있겠지. 그리고 그 k의 값 대입해서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1 하면 얼마가 되고, 이제 그때 마지막에 뭐만 해주면 돼? n의 크기만 구해주면 되지. 그게 얼마일 때? 0.5일 때. 해볼까? 그치? 맞지? 여기 조건 1번.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4. 2 곱하기 신뢰계수 k 곱하기 루트 4분의 1일 때 구간의 길이가 얼마? 2. 그럼 약분 하니까 k는 루트 4니까 k의 값이 얼마야? 2 나왔다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이제 어디다가 k에다 2 넣고 루트 n분의 1. 이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0.5였다. 그럼 루트 n분의 1. 루트 n분의 1. 여기서 루트 n분의 1은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하니까 8분의 1이잖아. 그래서 n이 얼마? 64. 이렇게 나온 거야 지금. 다른 건 아니고요. 조건 이용해서 처음에 표본의 크기가 요거 첫 번째 조건 표본의 크기가 4일 때 n이 4일 때야. 여기서는 n이 4일 때 k가 얼마인지 먼저 한번 찾고, 그 다음에 여기서 n과 k가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n의 값 구하는 과정이었어. 중간과는 생각만 해놨을 뿐이고. 그래서 여기 모평균 추정하는 단원에서는 어디? 여기 표본 평균의 평균하고는 좀 말이 길어서 그러지 좀 달라해.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랑?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하고 같기 때문에 그 모집단의 평균이 안 나왔을 경우에 문제 상황이 안 나오면 표본 평균의 평균을 모집단의 평균을 놓고 문제 풀어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분산은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신뢰도가 95%일 때와 99%일 때 신뢰 구간의 길이라든가 신뢰 구간 찾는 거, 그 수치들 기억하면 아마 될 거야. 여기